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죠. 맨날 뭐라 그래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매수 심리라는 건요, 그냥 매수 문의가 오는 걸 가지고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거 역시 언론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규제에서 올라간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완화해서 올라간대요. 근데 또 그 말을 믿고서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리가 올라가면 소용이 없죠. 여러 개 돼야 되는데 여러 개 안 되니까 거래량은 줄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30일 기준 통계를 봅시다. 2월에 791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신고 기한이 30일이니까 3월 30일 마감이 된 거죠. 800건도 안 나왔더라. 그 다음에 3월 기준 563건이에요. 이제 4월 30일까지 신고만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고 안 한 단지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아직도 굉장히 박살이 나 있다. 3월 9일 당선됐으니까 당선을 전후로 거래량이 늘었어야 되죠. 심리가 살아났으면. 왜냐? 빨리 움직여야죠.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 그런데 집값이 오른다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없더라. 3월 거래량 역시 1000건을 윗돌 듯,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28일날 발표된 건데 2월 거래량은 1000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거의 확정 수준인 거고, 27일 기준으로 782건이에요. 몇 건 더 신고됐어요? 9건. 그러면은 어차피 2월은 더 이상 거래가 안 되고 신고만 남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3월 역시도 거의 박살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매물을 걷어들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얼마나 줄었다고? 왜 3월 28일에 3월 9일 기준으로 3월 28일까지 얼마나 줄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일주일 사이, 왜 일주일 사이로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줄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쭉 늘어났죠. 그러면서 매물 감소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된 것이다. 자꾸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뭘로 이야기를 해요? 국평은 거래량 잘 된다. 아파트 매매에서 국평 거래량이 27.4%고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도 전용 84가 압도적이다. 자, 국평이 거래 많이 되는 이유 뭘까요? 거래량은 박살이 났는데 비중 이야기 해봤자 어차피 국평 거래량 자체는 줄었을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평 거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국평. 평은 평형대 할 때 그 평자고, 국은 무슨 국자예요? 나라 국자죠. 나라를 대표하는 평수다. 나라를 대표하는 평수가 되려면은 극소수지만 인기 있는 것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평수예요? 아니면은 대다수 인기 있는 것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냐? 대다수 인기 있는 것들이죠.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국평이 많고, 다만 예전부터 계속 국평이 84는 아니었죠.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왜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대가족이 살았죠. 한 80년대 90년대 가봐요. 한 가족에 몇 명씩 살죠? 70년대 60년대 가면 더 많이 살죠. 그리고 지금 오면 올수록 가족의 단위가 줄고 있다. 다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국평을 잡을 수는 없죠. 적어도 인구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3인에서 4인 가구 정도가 살기 괜찮은 평형대.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그러니까 국평이죠. 지금 분양시장에서 국평대 근처를 보자. 그러면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60에서 85 이 정도 사이에 국평이 들어가 있죠. 이 비중이 가장 높더라. 분양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는 거죠. 특히 과거에는 다 국평이 아니니까 매매 거래에 한해서는 국평이 더 적은 거고. 그러니까 비중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2030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4050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이걸 가지고 2030 연끌 중이고 패닉바잉 중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른 게 뭐냐. 공급 부족 이야기 계속하죠. 주택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공급 부족은 뭐 대비 공급 부족이에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죠. 공급이 많으면 과잉이고 적으면 부족이죠. 그러면서 건설사 앞잡이죠, 앞잡이. 이런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5년째 공급 부족이다. 근데 이 단체의 분석을 보면은 2017년엔 공급 부족이 아닌데 2018년부터 공급 부족이 계속 누적이 되더라. 그러면서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018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오죠. 서울 수도권이. 자, 19, 20년 이때가 공급이 가장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서울에서. 근데 공급 부족이 누적이 됐대요. 그 전 정부에서 공급 부족이 아니었으니까 넘어왔겠죠. 가구수 증가 이번 정부에서 많다 이야기하는데 2020년 이후 제외하고 전 정부보다 많았어요. 2020년 이후에는 왜 가구수가 증가가 늘어났느냐? 세금 때문이죠. 4인 가구가 4주택을 가지고 있다. 1인 가구 1주택식으로 나눈 거죠. 세금 벌려고.
그거를 가구수 증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부족이라고 반영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가구수 증가보다 주택수 증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공급 부족 근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 공급량 전 두 개의 정부보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 서울도 많고 서울 아파트도 많죠. 전국도 많고 전국 아파트도 많다. 정부별로 비교해봐서 이번에 인허가 물량 적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허가 물량 적어요? 오히려 수도권은 많이 늘었죠. 맨날 언론에서 전문가나 작자들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처음에 공급 부족 이야기 하다가 저희가 계속 반박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이제 슬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살고 싶은 곳은 다르다.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서울의 공급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가구수 증가랑 비교해 봤는데 전국은 둘째치고 서울도 가구수 증가보다 주택수 증가가 많다. 근데 왜 계속 공급 부족이 누적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공급 부족? 아니죠. 인허가 물량 부족?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다. 지금 입주는 18년, 19년, 20년 이때 공급 많이 들어왔어도 지금은 입주가 많이 들어오지만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었죠. 인허가도 많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번 정부에서 공급한 거 언제 들어와요? 이번 정부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뒷부분에 공급한 것은 다음 정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딜 봐서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봐야 되죠. 정말 공급이 부족한지. 그러면은 수요는 지금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더라. 그러면은 실수요랑 가수요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시기는 어떠느냐? 매물이 줄어들죠. 그리고 공급이 과잉된 시기는 매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는 고정이 돼 있어요. 실수요 대비는 절대 공급 부족하지 않았고, 가수요가 붙었을 때 공급이 부족해질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죠. 자, 매물이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그 말은 맞죠? 매물이 줄고 있다는 것은 신축 입주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그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물들을 수요들이 사려고 하는데,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매물이 차츰 줄어들겠죠. 그리고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매물이 차츰 늘어나겠죠. 그런데 매물이 줄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 교수 형 굉장히 이상한 분석하는 사람이죠. 보면은 왜 1년도 있는데 팬데믹 2년으로 잡느냐? 시한테 유리하니까. 여기도 뭐라 그래요? 임대차 3법 이후 이렇게 잡으면서 서울 임대 매물이 감소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상 올라갈 때마다 태클을 달아요. 지들이 이런 거는 반박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에서는 반박을 안 하다가 다른 데서 이거 할 얘기 많아서 이런 부분 빼놓고 이야기하면은 매물 감소했다더라 하면서 사람들 선동하려고 하도 그래가지고 거래량 영상 공급 부족 영상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이 개정법이 언제 시행됐다? 2020년 8월 21일에 시행이 됐죠. 그리고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주죠. 그렇다면 허위 매물이 사라진 것, 이것은 매물 잠금 때문에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기를 쳐오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사기를 못 쳤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줄었다. 근데 이 허위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었느냐, 요게 핵심인 거죠. 뭐 1월 기준이나 3월이나 아까 임대차법 이야기한 그런 기준 제외하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언제 빠져요? 8월 21일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9월 21일까지가 유예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9월 21일 기준으로 봤더니 39,000건 다 이 거품들 걷어내고 지금 보면 어때요? 7만 건, 8만 건, 9만 건까지는 안 가도 85,000건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 이런 거품들 다 걷어내고 절반 이상이 허위 매물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해봤을 때 매매가 39,000건에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현재 52,000건까지 늘어났어요. 앞에 다시 볼까요? 5131건에서 월 말인데 일주일만 비교했죠? 지금 얼마예요? 52,000건. 요 사이에 갑자기 2,000건이 늘진 않았죠. 이틀 만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매물이 늘어나는 시기는 뭐예요? 세금이 나올 때 되니까 매물이 늘어나죠. 12월에서 1월 넘어오면서 법인 양도세 강화됐죠. 그리고 요때 가구당 양도세 강화되고 보유세 같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팔려고 급격히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빼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강화되는 거 없는데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과잉되고 있다. 전세 임대차법 이후 매물 줄었다는데 9월 21일 기준으로 봐야죠. 그러면 매물 늘어요, 줄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최근 약간 줄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공급 과잉이다. 임대차법 이후로 매물이 줄어서 전세값이 뛰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임대차법은 하도 세뇌를 많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임대차법이 임대차 시장을 망쳤다. 라이트하우스는 저금리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느냐. 자, 첫 번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물 부족으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임대차법 이후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언제부터 폭등했어요? 5월부터 폭등했어요. 5월부터 폭등을 했고 언론에서도 5월 폭등 때는 가만히 있다가 6월 폭등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강화해서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월에서 7월 넘어가면서 6.17 때문에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월에서 7월 말까지 7.10 때문에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월부터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건 임대차 3법 이전부터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자료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누가 어디서 자꾸 태클을 거느냐. 그거 폐지하려는 음해 세력들의 음모예요. 임차인의 권리가 5%에서 한 10%로 늘어나니까 그 95%, 90% 아직도 임대인이 유리한데 95% 더 유리해지려고 심리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에 추격 매수가 안 붙는다. 처음에 신고가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신고가는 띄울 수 있죠. 이거는 장난질 쳐가지고 띄운 적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추격 매수가 안 붙으니까 거래량이 안 살아난다. 아무리 훈풍 분다고 해봐라. 두나.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6% 돌파했고 곧 7%대 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결론 뭐예요? 거래량은 개박살 났다. 솔직히.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고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까지 해야지 수요죠. 그리고 공급 부족 아니고 매물 감소 아니죠. 아무리 심리 살려봐라. 여력이 없고 앞으로 점점 없어진다. 다만 대출 풀면은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긴 할 텐데 예전 같은 거래량은 지금 금리에 절대 돌아올 수 없더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